유튜브를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몰라서 수익화는커녕 구독자 100명도 모으지 못하고 유튜브를 접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만 알아두셔도 여러분들도 구독자 1000명은 순식간이에요. 10,000명도 순식간에 갈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믿고 따라오시면 많은 걸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시고요. 지금 시작합니다. 최근에 유튜브 시작하셨나요? 그럼 뭐부터 해야 될까요? 쇼츠가 됐던 미드폼이 됐던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야겠죠.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서 올려야 조회수가 올라가고, 조회수가 올라가야 구독자도 늘어나고, 그래야 돈을 벌 수 있으니까요. 그럼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서 올리면 조회수는 무조건 잘 나올까요? 그럼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좋은 콘텐츠의 기준과 유튜브가 생각하는 좋은 콘텐츠의 기준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콘텐츠의 기준은 뭘까요? 봤을 때 감동과 웃음을 주거나 아니면 좋은 정보를 알려줘서 공부가 되거나 이런 콘텐츠를 좋은 콘텐츠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유튜브가 바라보는 좋은 콘텐츠의 기준은 달라요. 얘들은 돈밖에 모르거든요. 유튜브가 원하는 콘텐츠는 광고비를 많이 벌어오는 콘텐츠입니다. 어떤 콘텐츠가 광고비를 많이 벌어올까요? 많이 선택이 되고 오랫동안 시청되는 컨텐츠가 광고비를 많이 벌어옵니다. 근데 아니 좋은 컨텐츠를 만들면 당연히 많이 선택받고 당연히 오래 보는 거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하실 텐데요.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유튜브 볼 때를 놓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유튜브는 돈을 내고 극장에 들어가서 보는 영화가 아닙니다. 영화는 돈을 내고 시간을 들여서 극장까지 보러 간 거기 때문에 초반이 좀 지루해도 참고 봐요. 영화 보다가 중간에 나가지는 않잖아요. 근데 유튜브는 조금만 지루하면 언제든지 손가락 한번 움직여서 나가버릴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시청자들은 기본적으로 참을성이 없어요. 특히나 최근에는 쇼츠가 나오면서 그런 경향이 더 심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에게 좋은 영상이라고 판단받기 위해서는 꼭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건 쇼츠나 미드폼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이 세 가지만 지키면 그 채널은 무조건 떡상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이에요. 첫 번째는 사람들이 관심이 가질 만한 주제를 골라야 합니다. 두 번째는 미드폼이면 썸네일, 쇼츠면 영상 초원부의 후킹, 이걸 잘 만들어서 시청자들에게 선택을 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선택을 받았으면 되도록이면 오랫동안 보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광고가 여러 번 나오니까요. 딱 요 세 가지입니다. 이것만 지키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유튜브라는 게. 근데 유튜브 처음 시작하실 때부터 그런 거 다 알고 시작하려고 하시면 유튜브 못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딱 요 세 가지 원칙만 완벽하게 이해를 하시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 외의 것들은 일단 시작하고 나서 해나가면서 배우는 걸로 생각하세요.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질 만한 주제는 어떻게 해야 찾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은 두 가지 방법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만 아셔도 충분합니다. 화면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지금부터 스튜디오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튜디오 들어와서 분석으로 가시면 여기 아이디어라는 메뉴가 있어요. 아이디어를 고르시면 이렇게 사람들이 검색 중인 주제 이게 나오죠. 그래서 모두 표시 누르시면 전체적으로 제가 하고 있는 카테고리에서 지금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 주제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여기 브레이크아웃을 보시면 최근에 제가 하려고 하는 카테고리에서 조회수가 잘 나온 영상들을 보여줘요. 그리고 이거는 최근에 신규로 올라온 영상들. 그래서 그 중에서 약간 괜찮은 영상들을 보여줍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제 채널 같은 경우에는 돈 버는 법, 그리고 유튜브 채널 운영 잘하는 법, 이쪽을 얘기하는 채널이다 보니까 유튜브에서 이런 것들을 주로 보여주는 거죠. 유튜브 관련된 검색어, 그리고 돈벌이하고 관련된 영상들, 이런 것들 위주로 추천을 해줍니다. 이걸 왜 제가 방법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유튜브 알고리즘이 직접적으로 우리 채널을 파악한 후에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비슷한 주제로 영상을 만들 경우 알고리즘을 탈 확률이 훨씬 높아요. 두 번째는 유튜브를 이렇게 실행을 시키시고 검색창에서 여러분들이 운영하는 채널에 대주제를 검색해 보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제처럼 캠핑 한번 캠핑을 검색하고 여기 필터 누르셔가지고 조회수 이렇게 해서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캠핑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조회수가 잘 나온 영상들을 쭉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뭐 이런 아동용 영상들은 빼고요. 이것도 빼고 이거 광고니까 빼고 이런 거 극한 한파죠. 빵빵이도 애들 보는 애니메이션이니까 빼고 그 다음에 포구 그 다음에도 포구 이런 거 애니메이션 애들 보는 거 빼고 포구 뽀로로도 빼고 또 포구죠. 또 포구죠. 그 다음에 이런 거는 뭐 연예인 나온 영상이니까 빼고요. 포구
이것도 겨울 뭐 그러니까 극한 뭐 한파 뭐 이런 거 날씨와 관련된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연예인이니까 빼고 또 우중 캠핑이고 그리고 한파고 뭐 하여튼 이런 식이에요. 대부분이 폭우나 폭설 속에서 캠핑하는 영상이라는 거 아실 수가 있어요. 캠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극단적으로 한쪽으로 쏠렸는데 다른 카테고리로 하시면 좀 더 다양한 결과값이 나올 겁니다. 근데도 일단 기본적으로 몇 가지들이 정해져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이렇게 둘러보다가 다 폭우, 뭐 한파 뭐 이런 거네 하면서 일단 특정 채널 한번 들어가 보는 겁니다. 채널을 들어가서 뭐 이렇게 동영상 카테고리로 가고 여기서 또 인기 순으로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나오죠. 극한 한파, 빗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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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파, 빗속, 빗속, 빗속. 뭐 다 이런 식이에요. 근데 이게 각 영상들을 보면 안에서 하는 얘기는 다 다르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제목이나 썸네일에서는 빗속에서 했다. 한파에서 했다. 이런 걸 강조합니다. 아니면 이렇게 차를 보여주죠. 이게 이런 식인 거예요. 이게 뭘 말씀드리는 거냐 그러면 유튜브에서 조회수가 잘 나온 주제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카테고리에 뭐 캠핑 같은 이런 대형 키워드로 검색을 쭉 해서 그 캠핑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했을 때 조회수가 잘 나온 주제들을 한번 쭉 보시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각 개별 채널로 또 들어가서 그 채널에서 조회수가 잘 나온 주제들을 쭉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하면 어떤 주제가 조회수가 잘 나오는지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한 채널만 해보시는 게 아니라 여러 채널들을 해보시면 캠핑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되게 다양한 주제들이 나올 거예요. 뭐 이런 주제들을 파악을 해서 여러분들의 채널에서도 하시라는 겁니다. 뭐야 이거 뭐 백기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주제를 참고하라는 겁니다. 절대 내용을 베끼면 안 되죠. 그건 당연한 거고요. 주제를 참고하셔서 조회수가 잘 나올 만한 주제를 찾고 거기서 여러분만의 스타일로 내용을 풀어나갈 수 있으셔야 합니다. 이것도 보시면 다 뭐 썸네일만 봤을 때는 빗속, 뭐 차박, 뭐 우중 뭐 이런 거겠지만 안에 내용은 다 다른 걸 겁니다. 그거를 본인들도 각자의 스타일대로 풀어나갈 수 있으시면 되는 겁니다. 거기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주제만 할 거야 해서는 절대 이 정도 조회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더라도 겉으로 보이는 이런 주제들은 좀 조회수가 잘 나올 만한 주제들을 이렇게 찾으셔가지고 그 주제들을 가지고 영상을 만드시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질 만한 주제는 이렇게 해서 어떻게 찾는지 팁을 알려드렸고요. 두 번째, 어떻게 해야 사람들에게 선택받을 수 있을까요? 미드폼이라면 당연히 좋은 썸네일을 만들어야 합니다. 좋은 썸네일의 조건은 첫 번째는 눈에 띄게 만드는 겁니다. 썸네일을 만들 때 많이들 하는 실수가 디자인을 잘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눈에 띄는 겁니다. 되도록이면 글씨는 크게, 아이폰 미니 같은 정말 작은 폰으로 보더라도 썸네일에 들어가 있는 글씨를 읽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거 의외로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이 많던데 읽을 수 없는 글씨는 없는 것보다 못합니다. 사진을 넣는다면 한눈에 들어오게 해서 뭔지 알아보기가 쉬워야 되고요. 사진 막 여러 장 넣어가지고 복잡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둘째, 한 방에 이해가 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썸네일에 멘트를 쓰고 사진을 넣을 때 두 개가 합쳐져서 이 썸네일이 뭘 얘기하고자 하는구나. 이 영상을 보면 내가 어떤 걸 얻어갈 수 있겠구나. 이게 명확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썸네일을 보고 오래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눈에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른 썸네일을 봐요. 그렇기 때문에 한눈에 사진과 멘트가 잘 융합돼서 이해가 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눈에 띄게 만들고 잘 이해가 되게 만들고 이 두 가지만 지키시면 됩니다. 썸네일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들 하시는데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초보분들에게는 이것도 힘드실 수 있어요. 하지만 썸네일은 영상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다른 채널들에서 어떻게 하는지도 보고 평소에 TV 광고 같은 거 볼 때도 어떤 사진과 어떤 멘트를 써서 사람들이 이목을 끄는지도 보셔야 됩니다. 쇼츠의 경우에는 썸네일이 없기 때문에 영상 초반부 몇 초가 썸네일 역할을 대신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 초반부에서 최대한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유발하고 자극을 줘서 이 영상은 계속 볼만 하겠구나 하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추후에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가 오래 보게 만들어라인데 어떻게 해야 오래 보게 만들 수 있을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좋은 영상을 만든다고 사람들은 오래 보지 않습니다.
만약 영상 초반부에서 썸네일에서 불러일으킨 궁금증이 다 해결이 다 돼버린다면 사람들은 그 순간 바로 영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핵심적인 얘기는 하지 않고 질질 끌기만 해도 또 사람들은 영상을 떠나게 되겠죠.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거냐라고 하실 텐데 이건 또 뭐 정해진 정답은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 궁금증이 끝까지 이어지게 만들고 그러면서도 질질 끈다는 느낌이 안 들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다양한 방법이 있을 텐데 제가 평소에 사용하는 방법 두 가지 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의 궁금증이 해결되는 순간 다음 궁금증이 생기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뭐 등이 넓어지는 방법을 알려주는 영상을 만든다고 해볼게요. 여러분, 등이 넓어지려고 하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운동 방법이 있겠지만 턱걸이가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턱걸이 하면 되겠네? 하고 궁금증이 해결돼 버리고 그 순간 나가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새로운 궁금증을 딱 던지는 거죠. 턱걸이를 하다 보면 어깨 힘이 빠지기 전에 팔 힘이 먼저 빠지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어깨 힘을 다 쓸 때까지 팔 힘이 빠지지 않고 턱걸이를 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새로운 질문을 던지는 거죠. 턱걸이하고 연결이 되는 그런 질문을 던져서 이것도 궁금하네? 라고 생각하게 해서 계속 영상을 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궁금증을 던져주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또 주고 거기서 또 이어지는 새로운 질문을 주고 내가 원래 얘기하고자 했던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질문이 이어지는 구성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지루해하지도 않고 궁금증도 유지가 돼서 이탈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시청자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겁니다. 지금 화면 보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 영상은 디오드 뷰티에 올라가 있는 영상인데요. 이게 뭐 65만 회 정도 나온 영상이에요. 이 정도면 뭐 대박 났죠. 대박 난 영상인데 이 영상에서 참여도 그래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서 여기 시청 지속 시간의 주요 순간 이쪽 그래프로 오면 이런 게 나와요. 영상이 시작되고 이탈되는 양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쭉 보시다 보면 여기서 갑자기 튀죠. 이 부분에서 시청자들의 참여를 유도해서 그런 거거든요. 제가 이 영상은 지금 위에 띄워드릴게요. 나중에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영상을 보는 사람들에게 너의 얼굴형은 어떤 스타일인지 내가 지금 알려주는 이 지표들을 가지고 체크해 보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그래프가 팍 튄 겁니다. 그 지표들을 이해하고 자기에게 적용해 보기 위해서 영상을 한 번 더 본다거나 아니면 주위에 야 이거 한번 봐봐 하고 이 부분에 타임스탬프를 지정한 다음에 링크를 뿌리는 거죠. 유튜브에서 원래 다른 사람들한테 영상을 공유할 때 타임스탬프 지정하고 공유할 수가 있거든요. 그 영상을 링크를 받은 사람들은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그 부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100%가 넘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지속 시간을 초과했다고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튀는 부분이 발생하면은 전체적으로 평균 시청 지속 시간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방법 말고도 평균 시청 지속 시간을 올리는 대본 작성법은 많습니다. 그걸 여기서 제가 다 알려드릴 수는 없고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공부법의 핵심은 내가 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잘된 채널의 영상들을 보고 그 영상들의 구성을 분석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얘기 여러 번 나오네요. 내용을 베끼는 건 절대 안 됩니다. 하지만 구성을 분석하고 참고하는 건 괜찮습니다. 조회수가 잘 나온 영상들에서 초반부는 무슨 얘기를 하는지, 중반부는 무슨 얘기를 하는지, 마무리는 어떻게 짓는지 이런 걸 다 분석하셔야 합니다. 유튜브 초창기에 몇 달간 남의 채널 대본 따가지고 구성 분석하는 것만 했었어요. 분석하고 그 구성대로 대본을 작성하는 연습을 계속 하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유튜브용 글쓰기 실력이 늘게 됩니다.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유튜브는 공평하지 않습니다. 어떤 영상은 노출이 1억 번이 되고 어떤 영상은 노출이 100번 되죠. 왜 그런 걸까요? 그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때문입니다. 조회수가 잘 나올 만한 주제, 좋은 썸네일, 후킹이 되는 초반부, 평균 시청 지속 시간이 올라가는 대본 이런 것들을 다 갖추시면 그냥 단순히 썸네일 클릭률이 올라가고 평균 시청 지속 시간이 올라가고 끝나는 게 아니라 노출량 자체가 올라가게 됩니다. 노출량이 올라가야 조회수가 올라가는 거고요. 조회수가 올라가야 구독자가 늘고 채널이 성장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명심하셔서 영상 만드셔서 꼭 떡상하시고요. 구독자도 팍팍 늘어나시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또 꿀팁 가지고 찾아올 테니 그때 또 뵙겠습니다.